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5년 5월 24일 토요일 163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책임 PD 전재입니다. 에디터 조욱인입니다. 오늘은 극갓 공놀이에서 얼마 전 끝난 2024-2025 시즌 KBL 원주 DB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김없이 얼마 전 인제에서 춘천으로 복귀한 호정이 함께하기 위해 나와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우입니다. 네, 춘천으로 다시 돌아온 소감은 어떠신가요? 장단점이 있죠. 아, 그래요? 네, 인제가 그리우세요? 인제는 공기가 참 좋습니다. 홍보대사야, 홍보대사. 인제. 네, 춘천으로 오니까 아주 콧구멍이 좀 막히더라고요. 예. 탁해요. 뭐 원주 춘천 마찬가지죠. 원주 춘천 다 도시라서 워낙 또. 예. 지금 인제 주재 기자였다가 네, 경제 스포츠부로 발령이 났어요. 그렇죠. 일단은 궁금한 게 왜 경제와 스포츠가 합쳐져 있습니까? 도민일보는. 이게 원래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네. 그 사회부 안에 체육이 있었습니다. 사회체육부 뭐 이런 그렇죠. 식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언론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사회체육부가 보통의 구조죠. 문화부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있는 문화체육부 뭐 이렇게 안 하나? 문화체육관광부인데? 문화체육관광부니까. 뭐 정부 부처를 따라가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이가 뭐 사회 아닌 문화 쪽에 본다. 보통 네, 사회문화 그렇죠. 같이 묶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갑자기 저희가 한 3년 전쯤인가요? 네. 그때 갑자기 경제부로 재편이 됐습니다. 뭐 네. 거기에 대한 비하인드는 없나요? 뭐 그건 들리는 소문은 없고. 그건 모르겠네요. 무슨- 근데 워낙 사회부 자체가 규모가 크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기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부 같은 경우에는 널널한가요? 널널하다기보다는 왜 글로 붙인 거죠? 경제부는 지금 네. 경제 파트를 담당하는 기자가 2명이고 이제 체육 파트를 담당하는 게 저니까 네. 경제부는 기자가 3명인데 네. 사회부는 사회부만 해도 4명, 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의 규모를 업무 분장상으로 봤을 때 그쵸, 조직 그쵸. 규모의 또 차이도 네. 있고. 네, 그래서 경제 쪽으로 아마 갔다. 경제 쪽으로 붙은 게 아닐까. 굉장히 특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네. 경제 뭐- 스포츠. 근데 스포츠가 경제죠 오늘날 자본주의 스포츠인데 그쵸. 네.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구단은 뭐 경제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 없으면은 뭐 네. 선수도 영입 못 하고 그럼요. 다 뭐 이적시켜야 되는 판인데. 네. 산업보다 오히려 산업이 아닌 체육 분야로 또 많이 다니시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사실은 뭐 아마추어 체육 많이 취재하시잖아요. 또. 맞아요. 또 최근에는 또 강릉에 저희 회사에서 주최하는 금강대기라는 금강대기 유서 깊은 대회죠. 고교 축구 대회를 고교 축구 대회. 네, 그 강릉에서 출전. 하는 거죠. 그쵸. 네. 또 취재를 다녀오셔야 되는. 다녀오신 건가요? 다녀왔고 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8강부터 저 리그 조별리그를 다녀오신 거예요? 조별 예선을 야. 갔다 오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선 결승까지. 어째 인재 주제일 때보다 더 바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제 드네요. 말이 그 말입니다. 여기저기 다 다녀야 되네. 제가 지금 중요한 게 인제에서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인제보다 출장이 더 많습니다. 그렇겠어 진짜. 그 제가 딱 오자마자는 김해를 다녀왔거든요. 아니 광원 도매일보가 왜 김해까지 가? 김해를 왜 갔냐? 어. 거기서 이제 전국 장애 학생 체전이 있었기 때문에 강원도와 또 참여하니까. 그럼요. 따라간다. 강원도에 170여 명의 선수단이 갔기 때문에 대단했구만. 거기서 제가 가서 또 메달을 딴 친구들을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 전국체전에도 따라갑니까? 어디서 하든 목포에서도 가고 뭐 이렇게 원래 갑니까? 그 전국 소년 체전이 똑같이 네. 김해에서 하거든요. 네. 거기는 못 갈 것 같고 전국체전은 아마 풀로 가지 않을까. 따라간다. 와. 전국체전 올해 부산입니다. 좋다. 쪽을 많이 가시네. 좋다. 부산 좋다. 아니 올해는 다 남쪽에서 해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네. 내년에는 제주도입니다. 전국체전이. 좋은데? 그래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게. 그때까지 잘 버티세요 경제 스포츠부에서. 제가 2년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예. 터주 대감까지 하셔서 경제 스포츠 부장까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무튼 자 승승장구하시기를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고 요즘 바쁘게 해서 특히 또 강원 FC도 있고 우리도 얘기했지만은 앞으로 할 말 많아요? 아주 죽겠습니다. 이게 사회부야 스포츠부야? 죽겠습니다. 제가 정치부야? 진짜로 제가 네. 홈 현장에 있었거든요. 못 들어 저 출입 제한 당한 날. 비표를 반납할 그날. 그날 전반전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저 일 때문에. 바깥 일을 취재하느라. 그거를 계속 취재하느라 저랑
강원일보 기자랑 그 강원 FC 홍보팀장이랑 셋이서 어. 그 송암 스포츠타운을 그렇게 뛰어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스포츠부가 직접 스포츠하면서 제가 실제 봤을 때 현장이. 제가 봤을 때 그날 제가 이광현 선수보다 많이 뛰었을 아. 겁니다. 경기 거의 그 활동 거리를 보면은 네, 활동 거리를 보면 야, 네. 바쁜 날이었죠 그때. 바빴습니다, 어쩐지 아주. 도민일보, 강원일보 계속 속보로 막 쏘더라고요. 그날 그러니까 당일에 말이에요. 바로. 그게 나 그게 또 고생하는구나 생각했지. 너무 또 일회적인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사회부랑 콜라보해서 기사가 나오던데요. 막 그렇죠. 저기 그래서 그 춘천시청은 이제 사회부에서 담당하시니까 예. 아주 지금 서로 공조와 서로 뒷이야기를 아. 계속 애증의 관계가 돼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잘 일단락된 겁니까? 그 육동환과 저 김병재 갈등은? 김진태 중재 아닌 중재로? 표면적으로는 아직 해결이 안 됐고요. 표면적으로도 해결이 안 된 거야? 네. 아직도 앙금이 깊게 남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더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렵겠네요. 네. 해결이. 근데 당분간은. 어쨌든 지금 어제까지 이제 ACL에서 네. AFC죠. 네. AFC에서 이제 ACL 실사를 하고 갔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밖에 안 남았죠. 어쨌든 이제는. 춘천으로 일단은 정한 건 맞는 거잖아요. 그쵸, 네. 다만 그 이후에 갈등이 다시 불거진 건데 그것 때문에 네. 파토나진 않을 거고. 근데 뭐 제가 듣기로는 AFC에서 뭐 지자체와 구단 간의 갈등을 이유로 아 그렇지. 점수를 깎는다 그런 건 없는 것 다만 같아요. 그건 아닌데 네. 춘천이 열받아서 파토낼 수도 있잖아. 안 해. 그거는 맞죠. 그렇지. 그거는 그 모르는 불안은 일이죠. 잠재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또 정무적인 타협이 될 그렇죠. 것이다. 또 육도환 시장님과 김병지 대표도 다 뭐 그 내부적 갈등과는 별개로 ACL 준비는 잘하겠다라고 잘하겠다. 하셨으니까. 예. 공과 사는 구분해서 네. 구분한 건지 모르겠지만 출입제한다가 어쨌든 그것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재밌는데 이 얘기할 걸 오늘. 이거 단기에. 제가 심층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DB 지금은 얘기가, 제가 지금 강원 FC는 아주 빠삭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뭐 오늘 주제는 좀 농구는 네. 조금 이제 또 독일보는 조금 솔직히 네. 소홀하잖아. 그쵸. 이게 그거 맞죠. 여러 가지 네.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또 농구 얘기하는데 나중에 한번 강원 FC 리뷰 때 그럼요. 제대로 들어볼 수 있겠어. 그럼요. 제가 내부 사정까지 다 진짜? 얘기해도 될까요? 근데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근데 어쨌든 극과 공놀이 출연 3년 만에 이제 스포츠부에 입성하게 된 공교롭게도 많고 많은 부서 중에. 근데 제가 봤을 땐 네, 이 기대가 영상이 다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인사부에까지 가다 인사 왔다. 쪽에 그래서 좀 말을 아껴야 되나 오늘 뭐 벌써 오프닝부터 다 해주는 조심해야 것인데. 되나라는 생각은 좀 있지만 네. 뭐 예전에 그 폭격기의 모습, 소심 그럼요. 폭격기의 모습 기대해 그럼요. 보겠습니다. 원주 TV는 좀 폭격하겠습니다 오늘. 좋아요. 오히려 가감 없이 더 네.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원주 DB 올 시즌 리뷰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 홍보 멘트 한번 읽고 시작해 보죠. 네, 원주하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른쪽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찍어 자동이체 후원을 신청하거나 계좌를 통해 자율 구독료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에피소드 설명에도 관련 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유튜브 슈퍼땡스 역시 언제나 환영입니다. 요 후원 멘트는 좀 그렇고 저희 이야기 보내달라는 멘트 정도는 네. 이제 정우 씨가 좀 읽어줄 수 있겠어요? 원주하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가 왼쪽 화면에 QR코드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 에피소드 설명에 대한 아니 원고를 왜 그대로 못 읽는 거야? 놓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게 눈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노트북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야. 이게 시야가 좀 아니, 흐려졌어요. 스포츠부가 경무부서네. 생각지도 못했다. 맞아요. 야. 네. 짱구 많고. 그리고 또 이 야외에서 노트북 볼 일이 많단 그렇네. 말이죠. 그럼 막 이렇게 들여다보고 막 이래야 되잖아. 햇빛을 보고 그렇지. 이 봐야 되고. 선글라스 쓰세요? 선글라스 안 써요. 왜 없어? 눈 보호해야지 지금부터 해야 선글라스 돼. 끼면 좀 건방져 좀 보여? 건방져 보이잖아요. 기자가. 아니 그런 쪼를 만들어 가야지. 컨셉을 잡아가야지. 제가 한번 부장의 자세를.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선글라스 딱 끼고 봐야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눈 보호해야 됩니다. 지금. 그럼요. 네, 네. 약간 건강 조심하시고요. 에피소드 설명에도 어쨌든 안내해 놓겠습니다. 오늘 DB 관련된 내용도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김정호 기자에게 물어봐. 네, 스포츠 관련 혹시 강원도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가 접수해 놓겠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알겠습니다. 또 물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163회 2부 극갓 공놀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요절 복동 프랜차이즈 스포츠 토크 극갓 공놀이
원주 DB 24-25 시즌 리뷰. 일단 시즌 성적부터 살펴보죠. 그 농구 미디어에서 정규리그 결산을 이제 시즌 마치고 매년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매 시즌마다. 이번에 두 개 매체 점프볼과 이제 바스켓 코리아 살펴보니까 타이틀을 좀 결이 다르게 뽑았더라고요. 일단 점프볼은 1위에서 7위로 예상치 못했던 DB 산성의 몰락 이렇게 뽑았고요. 그리고 바스켓 코리아는 우승 후보였던 DB 한 끗 모자랐던 봄농구 약간 온건하게 좀 썼어요. 그래서 두 분은 좀 어느 쪽에 동의하세요? 국인 씨는 어디가 더 맞는 것 같으세요? 저는 점프볼. 점프볼? 몰락? 아 몰락이 맞다. 저도 점프볼. 몰락. 근데 몰락보다는 붕괴. 붕괴까지? 아 이것도 부족하다. 몰락도 부족해. 부족하다. 몰락? 와. 뭐 언제 뭐 아 몰락은 그래도 성체는 남아있다. 산성은 남아있다. 붕괴는 흔적조차 없이. 왜냐면 기둥뿌리가 뽑혔는데 뭐 맞아요. DB 산성이 남아 있습니까? 뭐 지금? 나는 생각보다 저 바스켓 코리아는 좀 약하게 쓴 것 같아. 한 끗 모자라도 봄는 건가? 딱 순위만 보면 그렇긴 한데 그쵸. 이게 내용적으로 봤을 땐 사실 실망감이 또 큰 시즌이었죠 한마디로. 그리고 뭐 마지막 경기에서 결정이 된 거라서 맞아. 한 끗을 그렇죠. 그건 맞긴 맞아. 근데 아. 우리의 기대치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몰락 그 이상으로 우리는 또 받아들여지게 됐죠. 팀 순위 살펴보면 올 시즌 원주 DB 일단 7위입니다. 네. 6위까지 갈 수 있는데 플레이오프 못 갔습니다. 한 끗 차로. 예, 경기 차도 뭐 지금 한 두 경기 차 난 거죠. 정관장하고 6위. 이게 또 한 경기 남겨놓고 최종전을 공교롭게 정관장이랑 단두대 매치였어. 단두대 네. 매치 최고 흥행 매치였는데 거기서 지면서 한 쿼터를 못 버텼나? 한 쿼터로 한 맞아요. 쿼터를 못 버텨가지고 까지 이기고 네. 아, 그 마지막에 뭐 결국 놓쳐버렸죠. 자기들이 못해서 못 올라간 겁니다. 맞아요. 네. 부쩍 되게 냉소적으로 바뀌었어. 이렇게까지 애정이 다 식어버린 것 같은. 오늘 또 소신 폭격기의 모습을 읽어보시고 있는데. 왜냐면 그때 이겼으면은 승률은 동률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이제 DB가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아 그렇죠. 가지고 23승 31패였습니다 원주 DB. 그리고 정관장이 이제 25승 29패. 그러니까 딱 그 한 경기에 따라서 맞아요. 순위가 뒤바뀔 수 있었는데 한 끗 차로 바뀌었고요. 뭐 전체 순위를 한번 살펴보면은 1위는 올해 SK가 있습니다. 뭐 압도적이었죠. 네, 41승 13패. 승률이 무려 75.9%에 달했습니다. 맞아요. 거의 뭐 10번 중에 7번, 8번 네. 이겼다는 거죠. 정규 시즌 1위도 꽤 일찍 확정. 네. 작년 DB네. 맞아요. 그렇죠. 와이어 투 와이어네 거의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2위가 창원 LG 34승 20패. 결국에는 LG가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을 하는. 이게 뭐 전통이 돼갑니까? 1위 팀 정규리그 1위 팀은 챔결 우승을 못하는? 이거 우리가 만들어 갑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또 SK가 원래 그 LG가 초반에 4연승 해가지고 이거 뭐 싱겁게 LG가 우승하겠네라고 저도 예상했었고 많은 분들이 예상했었는데 SK가 그래도 뒤늦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삼승을 내기 한 역수입까지는 안 된다 맞아요. 해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올 시즌 날씨가 너무 더워졌는데 아직도 농구를 해? 아니 왜 아직도 챔결이 안 끝난 거야? 오랜만에 정말 7차전까지 네. 가서 이제 끝난 거였고 창원 LG가 창단 첫 우승이죠. 네, 네. 그렇게 타이틀을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위가 울산 현대모비스, 4위가 수원 KT, 5위가 대구 한국가스공사, 6위가 아까 말씀드린 정관장 안양, 7위가 원주 DB, 8위가 고양 소노, 9위가 부산 KCC, 10위가 어김없이 서울 삼성입니다. 승률이 29.6%. 우리 한화 이글스 옛 시절보다도 못한 지금 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삼성은 몇 년 연속 지금 꼴찌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네 시즌? 5시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냥 그래도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어요. 올 시즌은 40회는 안 했다고. 승률이 좀 늘었다. 그렇다고 좀 위안을 미안을 삼아야 합니까? 그렇고요. 저희 예상하고 좀 많이 다른가? 많이 다르나? 다를걸요? 그렇죠. 일단 이변의 팀이 저기 어디예요? 꼽으면은 우리 예상보다 좀 잘했다거나 좀 못한 팀 가스공사. 가스공사 5위 한 거 네. 우리가 6위 못 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던 네. 것 같아요. 가스공사가 어쨌든 5위로 선정을 그리고 했고 이제 DB와 KCC가 저희 예상과는 완전히 완전. 가스공사가 이제 6강 플레이오프를 진출을 못할 거라고 네. 우리가 KCC DB는 잘할 거라고 예측을 네. 했는데 완전히 이제 하위권으로 가버렸고 그 정도의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맞아요.
크게 틀렸네 생각해보니까 이거 선방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뭐 이게 틀렸어요. 상위권을 다 제가 틀려버려가지고. 봤을 때 올 시즌 농구는 많이 틀렸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예측하기 어려웠어 근데 맞아요, DB 맞아요. KCC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LG가 이 정도로 잘할 줄도 몰랐어요. 사실 저는. 우승까지 이렇게 하게 될 줄. 3, 4위권은 많이 예상. 맞아 중상위권이었는데 아예 그냥 우승까지 해버릴 줄은 몰랐죠. 라운드별 DB의 성적을 살펴보면 우리가 1라운드 때 완전히 속된 말로 꼬라박았습니다. 집을 편하기도 하고. 맞아요. 저희가 이제 그때 진단까지도 했었죠. 그때 한창 이제 팀 네. 이따가 얘기할 이제 팀 케미스트리 문제도 터지면서 난리도 아니었는데 2승 7패 그리고 완전히 이제 승률 2할 대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도 2라운드에 좀 살아나는 듯했습니다. 6승 3패 그리고 3라운드도 5승 4패 나쁘지 않았어 이때까지는. 나쁘지 않았어. 아 해볼만하다. 누적 승패도 13승 14패고 근데 4라운드에 이제 3승 6패가 되면서 역부족인가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5라운드 4승 5패 제일 중요했던 6라운드에서 3승 6패가 되면서 결국 유중의 미를 거두는데도 실패를 했다. 근데 이때가 이제 가스공사랑도 큰 차이가 안 났어가지고 6라운드 들어갔을 때 또 넉넉하게 플레이오프 진출할 수 있을 거다. 어쩌면 뭐 5위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지금 6위는 안정권이다라고 했는데 뭐 계속 떨어지는 거야. 6라운드 들어서. 정관장이 후반 라운드 때 막 치고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정관장도 근데 이렇게까지 잘할 줄 그렇죠. 예상 못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저도 올 시즌 농구를 다 풀로 본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4개 팀이 6위를 두고 다투고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때 거기서 가장 6위에 가까운 팀은 DB였어요. 그렇죠. 근데 왜 제가 경기를 안 본 그 사이에 역전이 돼버렸냐. 정관장이 치고 올라와 버렸냐. 그리고 KCC가 그래도 6위 경쟁하다가 어느 순간 한번 미끄러지더니 계속 미끄러. 헤엄없이. 정관장 그 기세 또 완전 반대로 엄청 올라오고. 그런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이 후반부로 가면서 팀 간 상대 전적 보면은 DB가 좀 뼈 아픈 거는 역시 고향 소노에게 절대 열세를 보였다. 1승 5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소노가 파리 팀인데 파리 팀한테 1승 5패 왜 이렇게 호구 잡힌 거야? 문제가 뭐야? 뭐 상극이야 뭐야? 상성이 맞아떨어진 거야? 그게 아마 소노가 가지고 있는 팀 컬러가 그렇죠. 이제 어쨌든 어. 석점을 많이 던지는 팀인데 아 데뷔가 전혀 네. 우리 외곽 수비가 약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통적으로 이 골밑 싸움은 잘 되는데 네. DB 산성을 표현할 만큼 이게 외곽은 빠릿빠릿하게 이제 막아줘야 그쵸. 되는데 아. 우리 거기에 움직임은 좀 그 둔할 수밖에 없었다. 사극 같은 거 보면 네. 그 공성전 할 때 네. 뭐 투석기 갖고 오고 그렇지. 그러면 언젠간 뚫리잖아요. 언젠간 트리비셋으로 막 날리죠. 중세 보면은.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노는. 투석기를 맞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럼요. 저지를 예. 했어야 되는데. 제가 올 시즌 직관을 한 번 딱 했거든요. 근데 이 1승 5패한 소노죠. 중에 아 경기를 아. 두드려 맞았습니까 석점을? 아니 계속. 이날도 네. 한 2쿼터 3쿼터까지인가 10점 차 이상으로 아. 리드를 하고 있었어요. 전반부는 이기고 있었네. 네. 아니 여유롭게 맞죠. 아이고 오늘은 신났네 이러는데 점점 따라잡히더니 그러니까 이게 후반부로 갈수록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니까 맞아요. 더 외곽을 막기가 어려워지는 아, 거잖아요. 맞아요. 전형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연장전 가고 연장전에서는 뭐 거의 원사이드하게 이제 소노가 이기면서 그리고 우리가 시즌 내내 뒷심이 약한 모습을 계속 보여줘 왔던 거네요. 마지막 정관장과의 경기도 그랬지만은.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약했던 게 모비스 상대로 뭐 1승 5패 그리고 뭐 수원 KT 상대로 1승 5패이고 근데 이게 KT 상대로 열세를 기록한 게 11시즌 만이 그래요? 우리가 항상 아. KT는 잘 잡아왔는데 네. 우세거나 뭐 동률이었는데 이번에 절대 열세로 둬버렸어. 왜 이렇게 KT한테 또 약한지 모르겠네. 그리고 뭐 또 살펴보면은 그래도 좀 우세를 보인 데를 보면은 뭐 서울 삼성 상대로 5승 1패 이건 당연한 건가요? 아, 1패를 한 게 치명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가? 서울 삼성을 상대로 열세인 팀이 있을까요? 아, 1패를 아홉 개- 한 것이 오히려 치명적이다 9개 팀 말씀처럼. 부산 KCC 상대로도 이제 4승 2패 그리고 가스공사 상대로도 4승 2패를 기록했고 또 정관장 상대로는 3승 3패까지는 맞섰는데 사실은 여기서 우세를 했어야지 우리가 그쵸. 점할 수가 있었는데 그쵸. 결국에는 네. 네. 백중세가 아쉬웠고 그리고 뭐 서울 SK와 창원 LG 상대로는 열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팀한테는 뭐 약했고 그러니까 아쉬운 거는 우리가 하위권 팀들을 확실히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소노한테 밀린 특히 점, 소노한테 좀. 이 점이 좀 눈에 띕니다. 세부적인 팀 기록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팀 성적 변화를 살펴볼게요. 지난 시즌과 올 시즌의 이제 변화. 득점
1위에서 6위로 떨어졌습니다. 공격력의 대폭 하락. 맞아요. 그 화끈한 우리 어떻게 보면 평균 득점 거의 90점에 육박할 정도의 아주 네. 가공할 정말 공격력이 우리의 장점이었는데 이게 뭐 창이 너무 무뎌져 버렸죠. 네. 창이 그리고 예전에는 무기가 다양했는데 그렇죠. 뭐 총도 있고 칼도 있고 맞아요. 여러 가지 다 있었는데 이제는 남은 건 작은 창 하나. 거의 뭐 키움 타선처럼 되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1위부터 6위까지 되고 이건 뭐 아까 원인이 있겠지만 부상과 부진이 또 겹치고 웨인 선수의 어떤 실패 이런 것이 또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당연히 뭐 어시스트도 2위에서 8위로 떨어지고 공격 지표는 다 하락입니다. 그래도 리바운드가 6위에서 2위가 됐어. 그러니까 골밑 싸움은 괜찮았다. 네. 다른 게 다 괜찮아서 이제 시즌 들어갈 때 리바운드를 복원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 웨인 선수도 다르게 영입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것만 나왔어. 아니 리바를 이렇게 잘 땄는데 왜 득점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어. 그만큼 우리가 공격을 많이 당했다는 걸 수도 있어요. 아 수비에서의 리바운드 그리고 또 세부 지표로 나눠 볼 수도 있겠네. 필요도 있겠네. 개수가 많아진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수비 기회가 많으면 당연히 리바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외곽에서 수비가 안 되니까 어쨌든 골이 림까지 도달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맞아. 그러니까 공격 리바운드가 아니면은 사실 이게 그렇죠. 스틸 수치 보면 5위에서 9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비 수치도 맞아요, 수비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공격이 안 돼도 수비라도 좋고 뭐 이런 건 있었는데 그쵸, 올해는 이제 공수가 모두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블락도 1위에서 2위로 살짝 떨어졌고요. 석점은 그래도 2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외곽에서 많이 좀 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근데 성공률이 중요하긴 한데 쏘는 거 이게 쏘는 것만인가요? 근데 요게 성공률 아니에요? 근데? 아니요 이거는 이제 석점을 기록할까 경기당 경기다. 아까 쏘는 것만. 난사를 많이 했으면 그중 하나는 들어갈 테니까 해리케인 같은 거구나. 그건 뭐. 그러니까 뭐 시도는 많이 했다. 이게 아마 팀 기록에서 1위가 손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슛이 그걸 보면은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사이드 공격이 그만큼 안 풀렸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석점을 많이 시도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양보다 질이 중요한데 네네. 지금 봤을 때는 어쨌든 양으로 봤을 때는 2위에 가까운 지금 기록을 냈다. 어쨌든 스타일 자체는 큰 변화는 또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네. 지난 시즌에 계속 외곽을 또 많이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2위인데도 득점이 6위까지 그러니까 떨어졌다라는 그러면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전통적인 공격 방법이었던 골밑이 안 풀리니까 네. 석점이 계속 난사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그 석점슛 1위가 손호가 아니라 가스공사기. 가스공사 가공. 그게 양보다 질이 중요한 수치인 것 같네요. 이거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네. 자유투는 4위에서 공동 8위로 떨어졌고 자유투 성공률은 또 4위에서 7위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자유투도 잘 못 살렸다는 거죠. 그리고 농구의 이제 세이버 스탯으로 넘어가 보면은 오펜시브 레이팅이죠 이게. 네네. 예, 이게 공격기의 100번 중에 얼마를 득점할 수 있느냐 그 기대치를 나타낸 것도 이제 1위에서 7위로 떨어졌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디펜시브 레이팅도 3위에서 6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공격과 수비의 균형 수치도 2위에서 6위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도 안 맞았다는 거죠. 잘. 그리고 이 6위가 그 스탯 살펴보니까 5위부터는 다 플러스예요. 플러스 마진이에요. 더 높은 공격의 마진을 기록했는데 딱 DB부터 밑에 있는 팀들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골 득실이 손에 났다는 거죠. 한마디로. 슈팅 효율성 수치 1위에서 5위. 난사네. 이것만 봐도. 난살. 그래도 중위권이야. 5위면 중위권이야.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는 겁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그리고 야투 성공 대비 어시스트 동반 점유율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지? 성공을 할 때도 보면 도움을 받아서 아니야. 패스 플레이를 막 해가지고 아니면 개인 플레이로 막 혼자 돌파했느냐 이제 하는 아이솔레이션이라 그러나요? 네. 그렇게 했느냐를 따져봤을 때 2위에서 7위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뭐 패스 플레이도 잘 안 됐다는 거네. 그런 공격. 개인기로 그냥 득점을 한 거. 알바노가 뭐 열심히 하든 뭐 누가 열심히 스펠맨이 열심히 하든 그렇게 돼버렸다. 그리고 안정적 득점을 위해 어시스트를 잘 전달한 팀이 높은 수치를 기록할 수 있는 이건 정확히 아마 이게 어시스트 대비 턴오버. 어시스트 대비 턴오버. 자, 5위에서 9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아마 전반적인 평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턴오버가 좀 많았잖아요. 턴오버 이게. 너무 많았어요. 이게 턴오버가 많기 때문에 9위로 떨어진 거군요. 그러니까 어시스트를 전달 잘 못해서 뺏긴 경우가 많았다 그만큼. 공격 리바운드 점유율 5위에서 4위. 나쁘지 않은데? 근데 공격 리바운드? 정우 씨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공격 리바운드. 아니 공격 리바
점유율 나쁘지 않고. 아니 아까 리바운드 수치는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수비에서 점유율 높았던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의혹을 제기하셨지만은 공격도 나쁘진 않았던 것 근데 같다. 아니 리바운드를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딴 이유에? 그걸 득점으로 연결하는 게 그게 안 됐다는 중요한데 거잖아요. 그게 안 된 거죠. 아니 저도 집에 가서 봤는데 잡아요. 분명히 그냥 얹어 놓으면 되는 슛인데 그런 이지 슛을 좀 아, 기대 득점 거의 0.9짜리를 놓친다. 네네. 아, 농구는 1.8이겠군요. 네, 어쨌든 그런 걸 놓친다. 수비 리바운드 점유율도 9위에서 6위로 5위로 수비도 늘었어요. 네. 이걸 보면 리바 자체는 우리가 건재했어. 네. 다만 그거를 수비 성공과 공격 성공으로 연결 잘 못 시킨 거지. 그쵸.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잡으면 득점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리바운드 중요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잡기만 했다 이거야. 맞아. 그리고 마지막 팀 경기 속도는 2위에서 4위로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좀 페이스가 예전만은 못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그러니까 이게 있고요. 빠른 속공을 해서 득점을 하고 또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이제 어시스트를 뿌리면서 빠른 패스를 통해서 득점을 하고 이게 우리의 강점이었는데 그렇지. 상대 턴오버를 유도하고 그랬어야 맞아요.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속도는 늦어지고 그리고 개인기로 득점을 해야 그렇지. 되고 오히려 우리가 또 턴오버가 늘고 그 과정에서 뺏기거나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성적도 그렇게 막 좋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막 1위 하고 뭐 상위권에 이제 거는 작년에 경우가 많은데. 그 시상식에서 다 DB가 그러니까. 휩쓸었는데 맞아요. 아 1년 만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이선 알바노가 그래도 활약을 좋게 해줬어요. 맞아요. 리그 득점 7위, 도움 2위, 스틸 3위, 3점 슛 9위. 그래서 수준급의 활약을 또 전방위로. 펼쳐줬습니다. 또 강상재 선수는 리바운드 9위, 블록 11위. 리바운드를 또 많이 이끌어줬습니다. 아, 치나누 오누아쿠도 블록 7위, 리바운드 7위, 득점 16위 됐고 아니 16위도 랭크를 해줘요? 랭크해요? 아니 제일 옵션인데 외국인 이게 득점 16위 그 10개 구단인데 그러니까요. 모르겠네. 자 이관희 선수도 이제 석점슛 성공률 9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효근 선수 이제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었는데 블록 9위 기록했고 우리 중간에 교체된 로버트 카터는 블록 19위 이거 너무 이거 후하게 원고를 써주셨네. 20위권안까지 이렇게 써주셨네. 20위까지는 20위까지 랭크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보면은 그 네이버 포털에 선수를 딱 그 들어가 보면은 기록에 이렇게 좀 순위권에 있는 선수들은 표시를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좀 너그러운지 19위 나올 때 있어서 그 이유는 더보기고 더보기 전까지만 이렇게 하면은 로버트 카터도 그리고 블록 이 19위까지 정효근 선수는 네. DB 기록보다 정관장 기록이 더 많을 거예요. 이거. 그 이따 네. 얘기하겠지만 편차가 좀 큰가요? 정관장과 이 DB에서의 성적 편차가? 좀 크게 아, 그래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렇습니다. 기록 살펴봤고요. 좋았던 점 얘기해 보죠, 올 시즌. 할 말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원고를 보니까 좋았던 점. 황당합니다. 좋았던 점 첫 번째, 최악은 면했다야. 아니 우리가 뭐 강등권 팀이야? DB가? 저희가 예전에 그 강원 FC 네. 리뷰할 때 그 뭐 강등 매치까지 갔는데 그렇죠. 그래도 김포상대로 잘했다. 잘했다. 잔류했다. 잘렸다. 그럴 때나 거의- 쓰던 말이지. 네. 근데 DB에서 네. 최악은 면했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1위였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아, 그래도 못해도 당연히 6강은 되는 것이고. 그쵸. 다만 기본이죠, 6위 안에서 뭐 3위를 하든 4위를 하든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7위를 해버리니까 사실은 이 박탈감이 확 커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이전에 봄농구를 아예 진출을 못하던 시기에 이 성적에 대한 어떤 충격보다 올 시즌 충격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뜻밖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될 거라 아무도 예상 못했죠. 당연히 우승 후보라고 기대를 하면서 시즌을 보는데 이게 박살이 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있잖아. 강원 FC가 작년에 2위 했잖아요. 그런데 뭐 올 시즌도 2위 하겠냐 이렇게까지 기대 안 하잖아 우리가. 그쵸. 뭐 올해 뭐 상위 스플릿만 들어도 좋고 뭐 못해도 뭐 하위 스플릿의 상위권 정도 하자. 요 정도 우리 기대감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크게 놀라지 않잖아요. 정경호의 이 경기력에 대해서. 그쵸. 오히려 경기 외적인 논란이 많지. 아. 경기 안에 장 안에서의 내용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정경호 아웃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럼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DB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이 1위를 계속 왕조처럼 유지할 갈 것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떨어졌고 모든 전문가들도 우승 후보라고 그렇지 얘기해요. 최소 3, 4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왜 원고를 최악을 면했다로 쓰냐고. 왜냐면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 이거. 저희가 그래도 네. 특집을 할 정도로 1라운드 때 성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예. 9위 했는데
이게 과연 우리도 전망을 하긴 했지만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그때 근데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구나. 근데 맞죠. 나는 사실은 우리가 1라운드 꼬라박고도 2라운드부터 반등한 경우도 꽤 있었기 때문에 뭐 어찌저찌 자리를 찾아가지 않겠냐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1라운드 9위 하는 거 보고 진짜 막 9위 10위 할 줄 아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봄농구 경쟁도 안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마지막까지 봄농구 경쟁한 거 치곤 괜찮았다. 네네. 아니 아까 그거네 저거 바스켓 코리아 타이틀과 같은 생각을 하셨네. 한 끈 모자랐던 봄농구에서. 모자랐다. 근데 왜 점프볼에 공감을 하신대? 마음을 제대로 좀 표현을 해주세요. 또 선방을 했다라고 해줘야 되나 그래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시즌 초의 기대와 1라운드를 지나고 나서의 또 기대가 확 낮아지면서 그냥 그런 걸 봤을 때 멘탈 잡기를 잘 하셨네 중간에. 그나마 이제 기대를 바로 낮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도 있었죠. 조금 면했다. 어쨌든 그나마 중간에 좀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 우리가 외국인 선수를 조금 이른 시기에 교체했다 그래야 되나 맞아요. 보통? 네. 그래서 스펠맨을 영입했습니다. 그렇죠. 과거 KBL에서 뛰었었던 그러면서 사실상 우리가 저기 로버트 카터를 내보냈잖아요. 지미 카터를 내보내면서 2옵션을 내보내고 1옵션을 데려왔다. 그래서 두 명의 1옵션을 우리가 데리고 있다. 네. 스펠맨과 오누아쿠라는. 그래서 요거 가지고 폭격하면은 6강 막 쭉쭉 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스펠맨 스펠맨 자체는 잘했죠. 잘했죠. 네. 기대만큼 해줬습니다. 1옵션의 역할을 또 해줬는데 혼자 고군분투를 또 많이 했죠. 홀밑이나 이런 데서 힘들었죠. 1옵션으로 기대를 했는데 네. 1옵션 그리고 2옵션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2옵션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1옵션이 2옵션으로 강등되더니 2옵션도 못하는 방출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디드릭 로슨이랑 그렇죠. 제프 위디라는 서로 확실한 완전히 원투펀치가 다른 있었지. 스타일의 외국인 선수를 잘 활용했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제퍼디가 그래도 나름의 몫을 제 몫을 톡톡히 했죠. 2옵션으로.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그 스펠맨과 오누아쿠한테 바란 역할도 그 역할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왜 반대로 역할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뭘까요? 왜 오누아쿠가 로스의 역할을 하고 스펠맨이 위디의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역할 분담이 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요. 서로의 장점을 살리지 네. 못하고. 지금 좋았던 점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네. 어느새 우리 또 이렇게 되고 있어. 죄송합니다. 자, 하여간 뭐 스펠맨 영입 자체는 괜찮은 그쵸. 선택이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영입이 됐다고 발표가 됐을 때도 아니 어떻게 2옵션으로 스펠을 그러니까. 볼 수가 있냐 그렇죠. 이거 뭔가 다른 계약서 있는 거 아니냐? 그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뭐 정도로 스펠맨이야 맞아요. 워낙 뭐 리그에서 검증이 된 선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 하나 있었고 또 보통 우리가 또 이렇게 네. 좀 시즌을 이렇게 좀 안 좋게 마치면은 그래도 가능성을 봤다 하려면 또 뭐 유망주나 유망주. 이런 선수들의 좀 성장 이런 걸 또 네. 몇 가지로 좀 언급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에 좀 주목할 만한 선수는 김보배 선수다. 지금 뭐 리틀 김종규, 리틀 뭐 김주성 뭐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국인 씨가 좀 주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보배 선수 활약을. 김보배 선수가 그래도 올 시즌 신인이었는데 저는 딱 이게 김종규 선수 신인 때가 생각이 그래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피지컬이 좋고 이제 그걸 통해서 골 밑에서 좀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선수라서 전형적인 DB 스타일이네. 네네. 그러면 앞으로 좀 김종규의 이제 어떻게 후계자 네네. 공백을 좀 메울 수 있는 그런 활약을 좀 기대해 볼 만합니까? 김주성 감독의 현역 때 스타일보다는 오히려 김종규 선수의 스타일이 좀 가깝다. 그래도 어쨌든 김주성 감독의 지도를 받으면은 또 이 훌륭한 그쵸, 스타일로 그쵸. 또 네. 성장할 수 있는 거 그쵸.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올 시즌 그래도 리틀 김종규, 김보배의 가능성을 확인한 점 그래도 좋았던 점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나 넣어줘야 돼. 내가 네. 맨날 한화 이글스 시즌 리뷰하면 옛날에 맨날 이런 거 하거든. 내년엔 다르다. 내년엔 달라. 어떤 투수들 불펜에서 깔짝깔짝 뭐 평균 자책점 한 3점대만 찍어도 내년에 불펜 핵심이다 이러면 뭐 바로 7점대 되지 내년 시즌 되면. 김보배 선수는 아주 훌륭하게 성장을 그럼요. 기대해 보겠고요. 자 그리고 이 선수가 거의 뭐 혼자 MVP급 활약을 맞아요. 했습니다. 알바노 이선 알바노 고군분투했습니다. 유일하게 팀에서 전 경기 출장을 했어요. 정말 체력적으로 부담이 클 텐데도 아니 끝까지 잘 평균 뛰었죠. 출장 시간도 살펴보니까 33분, 네. 34분대. 거의 교체도 풀타임. 못하고 그러니까 전 경기에 거의 모든 쿼터를 다 뛴 그렇지. 거예요. 뭐 이따가 얘기했지만 백업이었던 유현준 선수가 또 갑작스럽게 또 은퇴를 하다 보니까 네. 혼자 다 풀타임을 소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 그 악재들이 있었어요. 네. 일단 욕 먹었잖아요. 김수성 감독한테 초반에 1라운드부터 팀 케미스트리 문제의 발화점이 됐잖아요, 본인이. 그 사실 이게 기분 나쁘다면 또 기분 나쁘고 이거 그쵸. 뭐 오누아쿠 같았으면은 벌써 언앱 귀국했지. 그럴 수도 뭐 있지. 솔직히 이 정도 해주는데 뭐 케미스트리가 중요해 사실. 나 혼자 그냥 막 나갈래 이럴 수도 있는 어. 건데 그래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우리가 지난 시즌 프리뷰 때 걱정했던 게 올해부터 이제 하드콜 규정이 또 강화가 되다 보니까 알바노가 이런 어떤 하드콜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냐 조금 이제 위축되지 않겠냐 플레이 자체가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1라운드 살짝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KBL 온 이래로 무득점이었나 그런 그쵸. 그런 경우도 무득점도 있었고 있었죠. 사실 네. 김주성 감독이 이 알바노를 질책한 것도 그런 부진도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네. 무슨 뭐 때 아닌 태업 논란 지금 생각하면 황당한데 태업 논란이 알바노한테도 막 불거지고 막 그랬잖아요. 태업을 하는데 뭐 야근도 하고 그러니까. 추가 야근하고 초과 근무하는 태업도 있나? 아무튼 뭐 희한합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또 2라운드부터는 극복을 하면서 굉장히 또 수준급 거의 뭐 MVP급의 또 활약을 팀 내에서 펼쳐줬다. S급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또 좋은 점은 알바노 선수의 계약 기간이 네. 다음 시즌까지다. 근데 이게 진짜 다행이에요. 한 시즌 더 갈 수 인스타에 있다. 올린 것 같던데요. 벌써 네. 이제 계약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실 더럽고 치사해서 떠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도 DB 원주에 끝까지 남는다. 1년 정도 더 남는다. 그러니까 요즘 또 이 필리핀 선수들에 대해서 그 일본에서 수요가 엄청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알바노 선수 일본 간다는 얘기도 우리가 뺏길 수도 있었는데. 있는 거구나. 그리고 또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국내 다른 팀에서도 그렇지. 욕심내지. S급 활약을 펼치. 우리가 잘 챙겨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고군분투한 알바노. 하여간 그렇습니다. 좋았던 점이 알바노 선수 의 활약 대단했고요. 그래도 내년까지 또 이 알바노를 쓸 볼 수 수 있다. 있는 점이 맞습니다. 아쉬운 점 얘기하죠. 아쉬운 점 많습니다. 너무. 본 게임이었군요 네, 이제. 일단은 오누아쿠에 왜 이럽니까 도대체? 왜 이랬습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그대로 펼쳐졌어요. 자, 오쪽이 리스크. 제가 프리뷰 때 네. 말씀드렸잖아요. 오누아쿠 이럴 줄 몰랐습니까? 영입할 때 몰랐습니까? 오누아쿠가 고향 선호에서 그러고 나왔는데 그렇지. 이럴 줄 몰랐어요? 똑같은 거야. 네. 뭐 이준석 당대표 시켰을 때 이럴 줄 몰랐습니까? 이럴 줄 몰랐어요? 어? 한동훈 영입했을 때 이럴 줄 몰랐습니까? 국민의힘? 몰랐냐고요. 이런 거죠. 아유. 몰랐습니까? 다 알았는데 왜 모른 척하냐고. 네. 신당 창당하면 다 할 줄 알았지. 그러니까. 아니 오누아쿠가 허은하 대표 몰랐습니까? 이준석 이럴 줄? 오누아쿠가 열심히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이 오쪽이 정말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뭐 실력으로 이 지금 활약으로 봤을 때 디드릴 로슨을 전혀 메워주지 못했죠. 맞아요. 1옵션의 역할을 전혀 못했습니다. 2옵션도 못했죠. 뭡니까? 3옵션은 했습니까? 아무튼 차라리 로버트 카터가 나왔다. 로버트 카터. 그러니까 차라리 지미 카터를 남겨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냐면은 그게 진짜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오누아쿠가 시즌 중반에 스펠맨이 영입되고 나서 부상 때문에 잠깐 빠져서 카토와 스펠맨이 뛴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그때가 더 나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돌아보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오누아쿠를 교체하는 것이 낫다. 스펠맨과. 근데 그런 선택하기 또 어려웠겠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둘의 그 스펠맨과 카터가 스타일이 워낙 비슷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오누아쿠를 교체한 걸로. 아니 결국에는 우리는 외국인 한 명 뛴 느낌이잖아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뭐 활약도 그렇다 치고 또 경기 외적으로도 어쨌든 태업성 플레이 논란도 있었고 그쵸. 이게 네. 뭐 오누아쿠한테 전형적으로 따라붙는 꼬리표잖아요. 이게 열심히 안 한다. 진짜 오누아쿠 선수는 이 마인드가 글로 먹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인성 논란도 사실 계속 네. 있었고 그동안.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뭐 김주성 감독이 여러 번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오누아쿠 붙잡고 야 왜 그러냐 좀 잘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사이는 점점 팀과 멀어졌다. 섞여들지 못했다. 아니, 그리고 심지어 이 경기 끝나고 뭐 면담이나 이런 걸 떠나서 경기 중에 그게 아마 4쿼터나 3쿼터 내게 뭐 우리가 추격하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이 중요한 상황에서 승부처에서 오누아쿠가 나가야 되는데 김수성 감독이 나가는 그러는데 안 나가. 왜? 본인이 안 나가. 뛰기 싫다고? 출전 거부권이야 뭐야? 자기는 오늘 할 일 다 했고 더 이상 답답했다. 나가고 싶지 않다. 그건 정시 퇴근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기 퇴근이잖아 그냥. 조기 퇴근을 조기 퇴근을 근무를 다 하고 있는 중에 북유럽도 이렇게 나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노동 환경이 어딨어? 휴가 신청했는데요. 경기 중에 휴가 신청.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진짜 진짜 자기가 마이클 조던이야. 뭐 이미 3쿼터까지 자기가 50득점 했어.
그러면 저 4쿼터는 좀 쉬겠습니다. 그래 체력 안배 뭐 이런 거. 다음 내일 경기도 있으니까 좀 쉬겠습니다. 해도 되는데. 그렇지. 지금 뭐 누가 보면 지가 뭐 3쿼터까지 캐리하다 나온 줄 알겠어. 헉헉대다가 3쿼터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다가 안 나가겠다고 하니까 더 그러니까. 황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모든 뭐 태업성 플레이라든지 아니면 불만 표출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자기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뭐 팀 동료의 플레이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자기 그냥 화내버리고. 야. 그리고 뭐 감독의 지시나 이런 것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안 따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다 우리가 예견했잖아요 시즌 프리뷰 때. 결국에는 외국인 선수 선발부터 잘못된 게 올 시즌 그르친 가장 큰 원인이다. 오누아쿠를 왜 데려왔을까?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KBL 뭐 모든 한국 스포츠가 그렇지만 외국인 선수 농사가 한 해를 결정짓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오누아쿠를 선택한 뭐 프런트의 이 결단 이거 자체가 올 시즌에 어떤 몰락을 불러왔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뭐 여담에 이제 우리 한화 이글스는 올해 또 외국인 선수 잘 오랜만에 잘 뽑아가지고 말이죠. 폰세 와이스 원투 펀치 덕분에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 반대로 저 강원 FC를 볼 때마다 아 가브리엘과 우리 코바체비치 고아체비치 진짜 좀 애매하더라. 마리오 그리고 심지어 4개월 만에 집에 간 우리 호마리우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는데 호마리우 그 친구는 강릉 관광만 하다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컷 한국 구경하고 갔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가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 그걸 못한 거예요. 사실 네. 아쉬운 점에 대부분은 다 외국인 선수의 그쵸. 실패로 꼽아야 특히 될 거예요. 농구는 그거 2명 뽑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을 왜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얘 괜찮을 것 같다고 했는데 예상외로 못했다. 이러면은 뭐 이해가 돼.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영입을 해놓고서 리그에서 뭐 반대로 검증이 돼 있는 선수인데 난 모르겠어. 다른 의미로. 다른 의미로 다 알고 있는데 팬들은. 네. 그러니까 우려가 현실됐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결국 외국인 선수를 뽑는 데 있어서도 이게 팀 케미스트리에 얼마나 녹아들 수 있는가가 이제 중요한 고려의 포인트가 돼야 이제는 그래야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DB는 올 시즌 팀 케미스트리에도 상당히 문제를 많이 드러냈었죠. 그게 네. 사실 안에서 풀지 못하고 밖으로 표출되고 뭐 작전 타임 때도 노출되고 이거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라카룸에서 서로 뭐 욕하고 막 싸우고 하는 거 그래. 뭐 기사로 나오는 거 막 그래 그럴 수 있어. 뭐 퍼거슨이 베컴한테 운동화 던지고 이런 그럼요. 거. 그거 공개적으로 표출된 건 아니잖아. 어쨌든. 근데 경기장에서 경기 중에 욕을 막 하고 막, 해버리면 안 되지. 막 경기 안 나가려고 그러고 막 이런 모습이 잡히는 거는 이게 아, 그러면 선수단 분위기가 도대체 어디까지 바닥을 치고 있는 그쵸. 거냐. 우리는 관중들이 생각할 다 수밖에 보고 없죠. 있는데. 그러니까. 예. 특히 뭐 알바노와의 언쟁 네. 뭐 언급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김주성 감독이 어쨌든 그래도 2년 차를 맞이한 감독인데도 불구하고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솔직히 계속 나오죠.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팀 케미스트리가 이렇게 문제가 터지는데 김주성 감독은 오히려 그걸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네. 모습, 표출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으니까 이게 현명한 감독의 처신인가 처사인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김주성 감독이 예전 같으면 지금 나이로 봤을 때 어린 감독이니까 그렇다고 칠 수 있겠지만 요즘은 다 어려졌어요 감독들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김주성 바뀌었죠. 감독보다 어린 감독들도 있을 걸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김주성 감독이 나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김주성 감독이 경험이 없어서도 아니고. 예. 그렇죠. 뭐 코치도 오랫동안 계속 그렇죠. 했었는데. 그렇죠. 아니 그리고 팀의 레전드이기도 하고 네. 거기서 오는 어쨌든 그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권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작전 타임 때는 하는 모습을 봤을 때도 뭐 우리는 큰형님 리더십 약간 이런 걸 기대했는데 그 큰형님이 다른 조직의 좀 큰형님인 것 같다. 이게 뭐 아울릉이 아니라 보스의 맞아요. 리더가 아니라 보스의 느낌을 좀 보여주는 것도 얼핏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우려의 지점.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이게 항상 성적이 안 좋으면 솔직히 감독한테 다 욕해. 맞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커지고 또 팀 안에서도 이 문제가 성적이 좋으면 약간 좀 삐걱삐걱해도 이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인데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이제 그렇죠.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저기 1년 차 때 우승했을 때 1위 했을 때는 또 엄청 좋게 평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또 김주성 감독의 맞아요. 단점이 더 부각되는 게 있을 겁니다. 이 장점이 많은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에 단점이 너무 부각됐다. 그 점을 보완해가는 육각형 감독으로 돼 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뭐 김주성 감독의 장기 집권 또 다들 하시니까. 이게 네. 근데 올 시즌에 터지긴 했는데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 김주성 감독의 발목을 잡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긴 하는 게 이게 뭐 오누아쿠야. 오누아쿠
자체가 원래 그렇다고 넘어가더라도 알바노라든지 그리고 또 유현준 선수도 갑자기 은퇴를 했잖아요 올 시즌에. 네. 근데 그 과정에서도 이 감독과의 불화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농구 기자들 하는 콘텐츠 네. 보면은 DB는 할 말 하한이다. 내부적으로 비하인드가 굉장히 많은데 네.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 할 뿐이지. 아. 하여간 1위를 하기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내기 되게 어려운 지금 팀 분위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아니 이게 뭐 안에서 이렇게 꽁꽁 감춰두고 있긴 하지만은 의심이 되는 거죠. 유현준 선수는 왜 갑자기 은퇴를 하지? 저기 뭐야 저 뭐 알바노는 왜 경기 중에 욕을 먹지? 뭐 태엽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지? 오누아크는 원래 저러지만은 왜 더 날뛰지? 그럴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뭐 그 1라운드 끝나고 수석 코치 그렇죠. 과정에서도 그렇고 수석 코치 맞아요. 수석 코치 그것도 사실은 수석 코치가 그냥 다 책임지고 약간 물러나는 느낌이랄까? 책임져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약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냥 약간 본인이 그냥 총대를 메고 사퇴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이제 그런 게 또 감독과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만들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어수선했습니다. 맞아요. 경기장 안에서도 이게 잘 안 풀리고 밖에서는 시끄럽고 안 되는 팀에 좀 정석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1위를 했던 팀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1년 만에 너무나 달라진 생각해서. 것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그동안 좀 감춰뒀던 게 또 터진 것 같더라고요. 네네. 누적된 게. 경기장 안에서는 이제 DB의 고질적 문제는 이제 부상. 네. 지난 시즌 좀 괜찮다 했는데 올 시즌에는 또 도졌습니다. 이 부상 병동이. 그리고 부진도 계속 이어졌죠. 아무튼 부상자가 돌아와서 또 부진한 경우 몸을 제대로 못 만들었던 그게 있었고 핵심 선수들 부상 많았습니다. 강상재 선수 부상 좀 있었죠. 네. 그 돌아와서도 그렇게 맞아요. 좋은 활약을 못 했었어요. 맞아요. 몸을 제대로 못 만들었기 때문에. 김종규 선수도 또 부상을 당해가지고 장기 부상, 진짜 장기 부상. 중요한데. 언제 오나 했는데 영원히 못 보게 그러니까 돼버린. 결국엔 다른 팀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부상인 상태로 김종규 선수도 못 뛰었고요. 박인웅 선수도 초반에 또 부상을 당해가지고 제 컨디션을 또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강상재, 김종규, 박인웅 해줘야 할 선수들이 제대로 못 뛰면은 뭐 농구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외국인 선수도 저러고 있는데 국내 선수도 이러면 그러다 어떡합니까? 보니까 이제 백업 선수들이 많은 시간을 뛰게 됐고, 그러니까 백업 선수들이 그래서 원래 본인은 한 10분 한 그 정도에 뛸 수 있는 체력이나 이 컨디션들을 만들어 놨는데 너무 또 과하게 뛰다 보니까 이런 백업 선수들도 잠부상이 많아지고 그렇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백업 중에서도 유현주 선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퇴하니까 알바노 미치는 거죠. 이러면 알바노 안 그래도 출전 시간 많은데 백업도 없어지니까 이제 혼자 다 뛰어야 되는 거죠. 그럼 알바노도 사실은 체력 저하 당연히 오죠. 그렇죠. 뭐 철인도 아니고 알바노도 그 정도 사람이야. 뛰면은 알바노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고 혼자 큰 부담을 짊어지면서도 그 정도 성적 낸 건 대단했다. 다만 알바노가 만약에 관리까지 받았으면은 이거 거의 뭐 2년 연속 MVP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과 비교해 봤을 때 알바노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또 남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체력 관리 측면에서. 그러니까 저희도 그 이제 가드진을 얘기하면서 알바노, 유현준, 김실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죠. 다양한 색깔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유현준이 나가니까 맞아. 김실애 선수도 본인이 유현준 다음의 역할로서 그 이게 분위기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했었는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유현준 선수만큼의 역할을 그쵸. 해야 되다 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이렇게 능력을 보여줘야 되니까 거기서 원래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과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김실애 선수는 또 김종규 선수 보고 온 것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뭐 시즌 초반에는 부상 때문에 못 나왔고 시즌 중반 넘어서는 아예 다 팀으로 가버리니까. 예. 맞아요. 이건 어려웠습니다. 부상 네. 부진 뭐 잘 풀리지 않는 팀의 뭐 전형을 계속 보여줬고 그래서 뭐 특단의 조치도 중간에 좀 했었죠. 네. 뭐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저 선수 교체 교체도 있었고. 스펠맨을 데려왔고 네. 트레이드도 했습니다. 과감한 결단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트레이드 올 시즌 트레이드 중에선 가장 컸죠. 맞아요. 빅 사이닝이었습니다. 서로 엄청 중요한 트레이드였고. 정관장과 네. 두 번의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먼저 김종규를 보내고 정효근을 데려왔습니다. 과감했어요. 사실 맞아요. 김종규는 우리 팀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로 이제 자리매김했는데. 저 제가 가지고 있는 유니폼의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조은규 씨를 그러니까 우리 원주 팬들은 참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네네. 아쉬움이 또 그렇죠. 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6강 경쟁을 계속 해나가는 상황 속에서 김종규 선수가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이 계속 있었고. 우리는 당장 뛰어줄 선수가 필요하니까 맞아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보냈고 정효근 선수를 데려왔는데 이 트레이드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통하지 않았다. 처음에 소식이 발표됐을 때는 네. 이게 뭐 DB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다른 반응들은 그래도 DB가 조금 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트레이드가 아니겠느냐. 왜냐면은 트레이드 되기까지는 정혁근 선수가 정관장에서의 활약이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DB가 그래도 당장의 이득을 볼 수 있는 트레이드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당장의 이득도 못 봤던 트레이드로 결국에는 이어져가지고 정관장이 결과적으로 또 올라갔잖아요. 그쵸. 물론 정관장에서 이제 김종우 선수가 뭐 많이 거의 못 뛰었죠. 뛰었어요. 거의 못 뛰었고 막 그렇긴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재미는 못 봤다. 맞아요. 그리고 이어서 한 트레이드가 또 김영현 선수를 우리가 보내고 최성원 선수를 또 데려온 트레이드를 했는데 요거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것도 이렇게 두 선수가 비슷한 유형이긴 한데, 그러니까 최성원 선수가 김영현 선수보다 조금 더 공격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김영현 선수는 그 우리가 그때 프리뷰 때도 얘기했던 3&D 이제 수비와 석점을 전문적으로 하는 선수이긴 한데 그래도 좀 수비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면은 최성원 선수는 그래도 수비와 공격의 밸런스가 조금 더 있는 선수라고 평가를 받아서 이때도 그래도 DB가 조금 더 공격력을 더할 수 있는 기대는 있었다고 계속. 네, 그렇게 평가를 받았었는데 최성원 선수가 트레이드 된 이후에 그 본인이 기대받았던 공격력을 못 보여줘가지고 이게 저도 직관 갔던 경기에서 네. 최성원 선수가 오픈 석점을 3번인가를 놓쳤어요. 그거는 타격 좀 정신적 충격이 큰데 팬들 이게 입장에서는. 수비가 있는 상황에서 석점이 놓치는 거는 그래 어려웠지 이랬는데 오픈 된 상태에서 석점을 한 두세 개를 놓치니까 최성원은 놔두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김영현이 그대로 있었어도 무방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게 결정적이었던 게 우리 최종전에서 김영현 선수가 그 마지막 경기에서 석점 3방을 결정. 친정팀의 비수를 꽂아버렸다. 이게 올분을 터트린 거 아닐까요? 화살로 그러니까. 돌아온 결과로 이어. 결과적으로 안 바꾸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너무 드라마틱한 그런 차이를 보여줬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두 건의 트레이드는 이렇게 평가는 이제 DB가 좀 우위였었다라고 그 당시는 있었지만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루즈 이제 트레이드가 아니었나. 그렇네. 결국에는 특단의 조치를 팀 입장에서 해봤습니다만은 첫 단추를 잘못 깨다 보니 부랴부랴한 트레이드가 또 잘 성공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뭐 이게 충분히 숙고해서 또 한 트레이드는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도 별로 좋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트레이드 할 당시에는 정관장이 더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관장이 이게 가더라도 이게 화살로 돌아올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트레이드 이후로 정관장이 오히려 분위기 반전을 거두면서 후반기 라운드 쭉 올라오고 이렇게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좀 손실이 된 트레이드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팬들은 더 아쉽죠. 그래서. 아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조치예요. 말인 게 올 시즌 6강 가기 위한 트레이드였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6강 가기 위해서 김종규를 내보낸다는 게 사실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뭐예요? 또 그 트레이드도 문제 제기하신 거요? 이게 바꾸는 문제였다? 우승을 도전할 게 그러니까 그리고 김종규라는 선수가 팀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꼭 이게 경기 뛰지 않더라도 그래서 참 너무 한치 앞만 보고 했다. 네. 김종훈 선수 워낙 팬이시니까 아쉬움이 더 클 것 같아요. 저는 김종규 선수 좋아하죠. 그리고 사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구단에서 뭐 레전드로 남을 만한 선수로 뭐 김종규 선수 말고는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런 레전드 대우까지도 또 우리가 해주고 이러면 좋았을 텐데 네. 너무 허무하게 보냈다.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뭐 당장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2위였고 조금만 바꾸면 1위 뭐 챔결 우승까지 하겠다 그런 트레이드도 아니고 6강을 가냐 마냐 정도의 맞아요. 그 사안을 두고 네. 이런 트레이드 빅 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제 말이. 저도 그리고 거기에서 그 포지션에 대한 선택도 좀 미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규 선수는 어쨌든 센터의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센터 포지션으로. 근데 정혁훈 선수는 사실 강상재 선수랑 이게 포지션이 겹치거든요. 보통 이게 그 3번 스몰 포워드 포지션 아니면 파워 포워드를 보는 선수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기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오누아쿠가
센터에서 든든하게 버텨주고 강상재 선수가 3번을 보고 정효근 선수가 4번의 역할을 하면서 그 밸런스를 지켜나가겠다. 이게 우리가 뭐 포워드 농구를 좀 하겠다. 기대했던 것 같은데 결국 강상재 선수와 정효근 선수가 동시에 뛰기가 어려웠던 그 우리는 공존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존이 어려웠던 결과로 이어지면서 그게 둘 다 서로의 시너지가 안 나더라고요. 저희가 경기를 계속 보더라도. 결국에는 뭐 꼬인 거죠 다. 맞아요. 다 우리가 꼬였어요, 가정도 다 꼬였어요. 많았고 이렇게 되고 얘가 잘해주고 네. 버텨주고 여기서 들어가면 좋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결국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네네. 하나가 안 풀리면 다 안 풀리는 거니까 연쇄적으로 맞아요. 네. 전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쉬웠던 점 역시 길게 얘기를 해봤고요. 예. 그래도 우리 선수들 좀 MVP도 꼽아보고 네. 이상진 선수도 꼽아보고 최악의 선수도 꼽아보고 해야겠죠. 네. 최고의 선수는 뭐 만장일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선 알바노 선수. 맞아요. 알바노. 2년 연속 네. 너무 잘해줬습니다. 네. 거의 뭐 팀 내 MVP고요. 당연히 2년 연속. 그리고 리그 전체로 봐도 수준급의 활약을 네. 2년 연속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고생이 많아가지고 음. 이 여파가 내년 시즌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너무 체력적으로 소진이 많아가지고. 아니 저는 진짜 걱정인 게 그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어쨌든 이 하드콜 기조가 계속 간다면 그 알바온 선수가 더 버티기 힘든 시즌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올해도 수비 잘하는 선수들 엄청 많았거든요. 네. 근데 점점 구단에서 수비 잘하는 수비 스페셜리스트들을 많이 키울 거란 말이죠. 아, 그쵸. 지금은. 네.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알바노가 이번 시즌처럼 혼자서 다 할 수 있을까 또? 알바노 공략법을 다들 들고 나올 텐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알바노 선수도 어쨌든 사람인지라 사람이죠. 1년 1년 나이를 먹는단 말이죠. 먹죠. 예, 지금 벌써 DB에서 3시즌, 4시즌째인데 어떻게 그 3시즌 전과 똑같은 폼을 보여주겠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은 됩니다. 예.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겠어? 기댈 건 알바노뿐인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바노한테만 기대해야 되냐고요, 이거를. 우리가 어쩌다 왜? 보니 이렇게 됐어.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알바노 선수가 또 빠르게 하드콜에 적응하면서 이제 플레이들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그 한 살 먹은 그 피지컬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을 아. 노련미로 또 알바노도 성장한다 이거야. 알바노도 나이 먹는다고 다 하락하는 건 아니야. 노련한 알바노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악의 선수 또 만장일치입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역시 우리 오쪽이 오누아쿠 네. 올 시즌을 망친 원흉이자 주범입니다. 야. 그러기에는 오누아쿠가 네. 조금이라도 어. 정말 우리의 기대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은 이런 이게 이렇게까지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인성적으로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그 기량이라도 그러니까 또 100%라도 보여줬으면 본인 이런 기량이라도. 선수는 KBL 입장에서 좀 네. 제재를 좀 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명시켜. 네. 아니 그 강제 예전에 퇴출. 길렌워터 선수는 그 응원 애국가에 경례 안 했다고 내보냈으면 아니 뭐 상대 선수 부상도 입혀 감독 말도 안 들어 이런 애는 왜 제재를 안 매기는 거야? 이런 애를 왜 영입했냐고 계속 얘기해. 수사했지. 그러니까 최악의 선수 프런트를 꽂고 싶기도 한데 도대체 왜 영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쪽이 오노와크 최악의 선수고 인상적인 선수도 김보배 선수? 김보배 선수. 네. 뭐지나요? 김보배. 대체로 그리고 뭐 아니면은 이관희 선수. 그래도 이관이 인상적입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 이관희 선수는 얼마나 부응했어 기대치에. 그러니까 이 기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저는 만약에 식스맨으로 둔다. 그러면 저는 수준급 활약을 그래도 했다. 근데 이관희 선수가 꽤 연봉이 높지 높긴 않아? 하죠. 식스맨 높죠, 평균 높죠. 연봉과 비교해 보면은 맞나요? 그걸 류현진을 불펜으로 쓰는 느낌인데요, 약간. 뭐 이런 거지. 류현진을 영입하면서 오선발로 보면 잘했어. 이런 지금 그런데 선발로 보면 잘하고 있지. 저는 굳이 꼽자면 카터. 아니 무슨 교체된 외국인 선수가 인상적이야. 왜냐면 중도 교체됐는데. 이게 그 반대급부라는 게 있잖아요. 네. 한쪽에서 너무 치니까 근데 또 이 카터 선수가 중간중간 인터뷰 중에 네. 막 엄청 그 이런 선수 의식 같은 걸 보여주는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워크 에스익이 좋았습니까? 특히 그때 한번 교체돼서 나갔다가 그 오누아쿠 선수가 이제 그 심장이 안 좋아서 다시
들어왔을 때도 나는 그러면 DB를 위해서 더 뛸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이야. 뭐 이런 인터뷰도 막 하고. 예. 말 잘하네. 이게 와이프 출산이었는지 하여튼 그 네. 가족 그 뭔가 일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걸 좀 연기해. 팀을 생각해서 먼저 뛰었다. 맞아요. 네. 아 가정도 좀 생략하시지. 어쨌든 뭐 팬들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그쵸. 좋게 네. 볼 수밖에 없는 그쵸. 예. 인상적인 장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영입합니까? 하터. 로봇 하지만 좋게 헤어지는 것으로 하터. 네. 한 2년 뒤쯤 봅시다. 더 성장한 뒤에 네. 어쨌든 인상적인 소소한 요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즌 전망 아까 잠깐 해보긴 했는데 계약 기간으로 보면 김주성 감독의 마지막 시즌입니다. 성적이 뭐 어쨌든 첫 시즌 우승이었고 1위였고 두 번째 시즌 7위 뭐 아주 못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뭐 기대치에 확 떨어지긴 했지만은 근데 여러 가지 케미스트리적인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순위와 별개의 감점 요인들 네. 솔직히 말하면 일부 팬들 좀 성급한 팬들은 이 한상민 코치를 자를 게 아니라 바로 위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 얘기 있었죠. 근데 바로 위를 안 자르고 아래 이 한상민 코치를 자른 걸 보면은 이 김주성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카르텔적인 사실 DB에서 김주성을 근데 너무 상징적이니까 어쩔 수 없지. 영웅. 경지를 손쉽게 약간 그치. 아무리 고민하더라도 결정을 내리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맞아요. 선수와 어쨌든 코치로서 계속 뛰어왔기 때문에 네. DB를 위해서 그리고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데려올 사람이 없습니다. 감독이요? 감독으로. 원래 그래 저기 유도훈 감독 요새 왜 영상 있죠 유도훈 감독 자 네. 작전 타임 때 막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모습 보면은 모음집 있잖아 유도훈 모음집 그쵸. 명장 모음집 그리고 어떻게 유도훈 감독의 밑에 있던 선수들이 DB에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네. 지금. 아니, 네. 진짜 인천 전자랜드 시즌 2가 돼버렸어. 누구 있지 지금? 강성재, 강상재. 네, 정혁근 있고 정효근 맞네 네. 모였어. 또 몇 명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유도훈 감독 영상 댓글에 맨날 이제 DB로 와주십시오 막 이런 거 있었단 말이야. 강상재를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DB로 오시면 그래서 정효근 영입하고 이런 게 약간 포석은 아니었네요 결과적으로. 지금 어디 감독으로 갔죠? 저기 지금 정관장 간 거 아니에요? 정관장 감독으로 갔어요? 손호? 손호였나요? 네. 제가 한번 찾아와 알기로는 좀 봐주세요. 정관장으로 어쨌든 갔는데 감독으로 부임해서 DB는 김주성 체제로 어쨌든 갑니다. 그리고 뭐 김주성 감독이 3년까지는 봐야죠. 지금 뭐 2년 보고 바로 뭐 교체 얘기하는 거 너무 시급하고요. 어쨌든 마지막 시즌에 정관장 감독으로 이동 감독 갔고 우리는 끝까지 김주성으로 간다. 가야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가야죠. 네, 마지막 시즌까지도 죽이 되든 가고요. 밥이 되든. 네, 어떻게든 보여주겠죠. 이렇게 된 거. 네. 다음 시즌 전망하려면 우리가 어쨌든 선수 보강해야 됩니다. 맞아요. 무조건. 그러면은 A급, S급, A급 데려와야 돼? FA 지금 이제 열리잖아요. A급이 있어야죠. A급. S급이 있어야 돼요. S급 우리가 진짜 슈퍼스타 데려와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S급이 없어요. 없어. 그리고 S급을 내보냈잖아요. 김종규를 내보냈다. 네. 어. 그리고 이번에 S급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FA에. 일단은 좀 보니까 정규리그 MVP 이번에 수상한 안영준 선수 바로 풀렸습니다. 네. 몸값이 아주 뭐 대단하겠어요. 그리고 허훈 선수도 있고요. 그쵸. 김선영도 풀립니다. 이정현도 있어요. 굵직굵직합니다. 네임 밸류들이 이정현은. 있습니다. 네. 렛츠고. Let's go. 네. Let's go. 그 외에도 올 시즌에 이게 53명이나 되더라고요. 네. FA가 많아.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S급을 목표로 하지만 그게 만약에 설사 안 된다. 그럼 A급이라도 많이 데려와야 준척급이라도 데려와야 한다라는 네. 말씀. 참고로 우리 DB는 이관희, 김실의, 김훈이 FA로 풀릴 예정입니다. 올해 FA가 별로 없어요. DB 는 우리는 또- 사실 집안 단속은 별로 신경 네.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외부 영입에 좀 더 방점을 둬야 될 뿐. 네. 돈을 좀 많이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쵸. DB가 총알 장전 많이 해놓지 않았어요 지금? 많이 해놨죠. 셀캡이 뭐 반강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죠. 그리고- 셀캡도 여유가 생겼고. 그리고 원래 재계약을 할 때 이제 그다음에 연봉 산정을 할 때 전 그렇죠. 시즌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올 시즌은 그 기존 선수단의 연봉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봉 효율화 조치도 네. 이루어질 수가 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FA에서도 또 많은 선수를 영입할 수 있겠죠? 그렇죠. 모기업은 DB 주가가 요즘 별로 안 좋네. DB 돈 많이. 근데 풀수 없나? 그래도 DB가 이게 매년 돈 많이 매년 써요. 돈을 그래 받는 뭐 편이어가지고. 짠돌이 구단 아니잖아요. 맞아요. 한화 이글스 같잖아요. 뭐 쓸 땐 또 쓰는 구단이니까 올해 네. 좀 장전 많이 해서 돈을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럼 좀 누구 영입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고민이 안영준 선수를 영입하기에는 네. 우리가 이미 포워드진이 어쨌든 정혁훈 선수, 강상재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우리는 가드진 아니면은 센터진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허훈? 네. 그러다 보니까 허훈 허훈? 거의 허운이 허운. 유력하죠. 왜냐면 허훈 가고 허훈 온다. 그렇죠. 두 형제 모두 아버지가 영국 일본인 팀에서 족적을 남겨야지. 허훈이 오는 게 낫지. 허운이 낫죠. 그나마. 예. 허훈 좀 탐나시는군요. 그리고 외국인을 좀 뭐 피지컬이 좋은 확실한 센터를 디드릭 로슨 뭐 이런. 로슨 말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그 스타일상으로는 오누아쿠 같은 스타일이 네. 그 올해 그 어디죠? 소농과 삼성에서 뛰었던 그 엄청 큰 친구 있거든요. 다들 이렇게 엄청 큰 친구 저번에 K리그에도 엄청 네. 큰 친구. 그 친구는 크기만 합니다. 크기만. 그래요? 네. 그런 어쨌든 단단한 그럼요. 정말 등지고 딱딱하면서 골 밑에서 해줄 수 맞아요. 있는 선수. 그런 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 왜냐면 김종규 선수가 그런 역할을 했었잖아요. 이제 없죠.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KCC랑 그 챔피언 결정전 챔피언 결정전이래. 플레이오프 할 때도 그때도 김종규가 라거나를 막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역할을 할 김종규도 없으니까. 풍 낙엽이야 지금. 네. 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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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즈 선수가 제가 그 선호 경기 보러 갔을 때 우리가 역전을 당한 시발점이 네. 그때 김태술 감독이 아예 포인트로 작전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스펠맨 선수가 피지컬이 안 되니까 번즈한테 골밑을 공을 주면은 번즈가 아주 손쉽게 득점을 2득점씩 척척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두 점씩 따라잡히니까 결국에는 결정적일 때 동점이 되고 역전이 되고 이런 결과로 이어져서 그러니까 우리도 어쨌든 공격 리바는 잘 잡았는데 이것도 사실 네. 이 리바 잡은 거를 이제 득점까지 연결시켜주는 결정력까지 있는 맞아요. 버티면서 결정 그럼 너무 완벽한 선수 아니에요? 그런데 또 2옵션급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왜? 확실한 2옵션으로서 왜냐면 선수가 엄청 느려요. 느려. 거의 그 피지컬에 몰빵을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40kg에 육박할 거예요. 넘을 거예요. 아니 어쨌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선수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골 밑에서 버텨주면서 그쵸. 확실히 리바우 따서 기회 오면 바로 넣어주고 그쵸. 그런 역할 해줄 수 있는 외국 선수 근데 그동안 잘 뽑았나? 어려웠잖아. 근데 김종규가 있어서 안 오히려 뽑은 면도 구단이 있다?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올해는 또 구하려면 그런 선수 풀은 또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럼요. 네. 데려오. 이게 오누아쿠는 1옵션으로 생각을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2옵션에서 득점력을 가져갈 수도 있는 선수가 조금 어떻게 보면 수준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선수를 2옵션으로 가져가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1옵션은 확실히 스펠맨이 있다고 한다면은 2옵션에서 오히려 그렇게 약간의 단점은 있더라도 확실히 자기 색깔을 가지고 아주 있는. 육중한 그런 네. 외국 선수 정말 보기만 해도 든든한. 그러니까 교체 투입되면 뭔가 정말 다 그냥 축풍 나우처럼 쓰러뜨릴 것 같은 그런 선수가 필요하다. 삼성의 코빈이었나? 코번. 호번 또 약간 이런 비슷한 스타일이라서 그러니까 많이들 뽑았네 네, 그동안. 맞아. 그런 선수들은 2옵션으로 우리가 고려해볼 법하죠. 그러면 선수 구성을 스펠맨 1옵션 외국인 가져가고 2옵션을 말씀하신 역할을 해줄 수 네. 있는 좀 만근추맨 그렇죠. 데려오고 그리고 FA는 가드 위주로 뭐 허훈 같이 좀 이런 선수들 오면 근데 좋겠다. 허운 알바노 공존 그게 또 이제 제라드 램파드급입니까? 두경민, 허운 이제 생각했던 오히려 것처럼. 오히려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 왜냐면 허운 선수가 핸들링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헤비볼 핸들러. 그러니까 돌파를 엄청나게 시도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알바노만큼. 예. 근데 알바노는 어쨌든 그 상대 수비를 달고도 올라가는 스타일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알바노가 조금 이렇게 앞에서 어그로를 끌면 허운이 오히려 좀 프리로 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좀 슈팅 가드의 역할에 집중을 할 수 있는. 네. 어쨌든 허훈을 꼭 잡았으면 좋겠다. 야 이건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운이 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백날 얘기해봤자 뭐 허훈이 오냐고. 자, 허운은 근데 뭐 모든 구단이 다 노리니까 지금. 그쵸. 네. 가장 뜨겁기도 하고. 네. 돈 많이 주면 되지. 그리고 아버지 그 영국 결번 그것도 좀 사진 좀 사진도 몇 스토리가 장 있죠, 스토리가. 사진도 몇 장 찍어서 좀 보내주고 형은 좀 안 좋게 나갔지만 너가 와서 좀 잘 마무리해라. 구구절절하다. 진짜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라도 영입을 해야 돼요. 그래요, 좋아요. 네.
어쨌든 그렇고요. 뭐 이관이 김실의 김문은 뭐 다 잡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관이 그러니까 만약에 허운이 온다면 안 된다. 안 된다면 그럼 그럼 잡는다. 이관이에게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관이 아직 뭐 아니면 반대로 허운이 된다면 셋 다 포기하는 것도 허운 한 명을 잡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나쁘지 않죠. 네. 아니 이관이 선수 절치부심하고 있다는데 네. 내년에 나 얼마든지 더 건강하게 잘 뛸 수 있다라고 하던데 뭐 믿어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믿는 도끼의 발등을 너무 많이 찍히니까 이거 제 우려. 발등이 나와나지 않습니다. 저희 어쨌든 FA 선수 뭐 좀 명단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가드진 위주로 뭐 네. 허운이 안 되면 준척급 선수라도 좀 데려오면 뭐 좋겠다. 김낙현 김낙현 선수, 아니면 뭐 서명진 서명진. 이런 선수들이 이번에 좀 가드들도 많이 나와가지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중에 한 명 잡아야 돼. 네. 어쨌든 좌우지간 이 오프 시즌에 좀 움직임들 좀 기민하게 좀 가져갔으면 근데 좋겠다. 확실히 이제 좀 석점을 던져줄 수 있는 선수가 DB에는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 요즘 현대농구- 난사하면 안 돼요. 질로 가야 돼. 성공률 높여야 되잖아. 요즘 현대농구 스타일이 그래야 이제 골 밑에서의 부담도 줄어들 거고. 맞아요. 네. 알바노도 이제 신나게 뛰어들 수 있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 몇입니까 우리? 또 6강이야?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시작이야? 네. 근데 몇 위하면 만족이에요? 이 정도면 김주성 재계약 가능하다. 그 한도가 몇 위예요? 5위 5위면 된다. 딱딱 절반은 해야 되지 않을까? 5위 정도. 저는 3위. 3위는 해야 된다. 3위 적어도. 안에 들어와야 이 된다. 선수진 네. 영입을 가정해서 맞아요. 3위 못하면 재계약도 없다. 그 재계약은 저는 이야, 오늘 올해 근데 높게 보시네. 저번에 되게 너그럽게 보셨는데 6위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3위, 5위 정도. 그래요. 뭐 저는 뭐 6위 정도 볼게요. 그러면 왜냐면 슬며시. 이게 4, 5, 6. 재계약을 고려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네. 근데 뭐 감독이 있나? 그건 내년에 고민하는 그게 걸로. 없어요. 그게 내년에 또 누가 나올지 모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음 시즌 전망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한테 이야기 보내주시면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얼마야? 지금 얼마 했어요? 거의 1시간 네. 한 정도. 시간 좀 넘게 24-25 시즌 KBL 원주 DB 리뷰해 봤습니다. 그깟 공놀이였어요. 다음 주 저희 대선 특집 방송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 주자들 어떤 공약 내세우는지, 특히 강원도와 원주 권역에 어떤 공약 약속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바라보는 어떤 대선에 대한 관점을 좀 나누는 대선 수다도 저희가 총선 때도 했었는데 그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기대해 주시고요. 그 대선 되면은 그 스포츠부도 좀 바쁩니까? 저요. 예. 대선이야말로 우리 국가 최대 스포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거야말로. 네, 응원도 하고 같이. 그러니까. 네 부쩍 강원FC 경기장 주변에 네. 유세단이 많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스포츠 경기장 안으로는 못 들어오잖아요. 못 들어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외곽으로 많아졌더라고요. 네. 그 사실 대목이에요 거기가. 맞아요. 스포츠 경기할 때 이제 주위 맴돌면서 어떻게라도 좀 그렇죠. 알릴 수 있도록 눈에 띄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눈여겨 보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말고는 전 뭐 스포츠는 바쁘게 별로 없습니다. 대선에 관심은 또 많으시잖아요. 아 대선에 관심은 뭐 없진 않은데 어쨌든 네. 그 대선 공약 중에서도 스포츠 관련된 공약들이 뭐 맞네. 그렇죠. 좀 몇 개 있잖아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뭐 축구 전용구장 관련된 한 얘기도 이슈죠. 있고 아니면 그 국제 스포츠 스케이트장 스케이트장. 예. 그거는 그때 진짜 지역 갈등 유발하기 딱 좋은 그죠. 소재인데. 그거는 지금 심지어 강원도가 3개나 그러니까 단이라도 못했잖아 우리 강원도가 제각각 도전하고 그런 있고. 이슈들이 또 대선이랑 연결이 돼 있기 그렇네.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축구 전용구장 아직 내세운 후보는 없죠. 특정 없습니다. 지역으로 하기. 그러니까 춘천에서 요구한 건 있죠. 그렇죠. 예. 의제를 올린 건 봤어요. 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대선 후보가 뭐 춘천에 두고 다 한 순간 영동 그러면- 버리고 가는 거지. 그러면 강릉 원주에서 아마 난리가 그렇게는 나지 못할 것이고. 않으실까요? 예. 아무튼 스포츠 관련 공약도 좀 눈여겨 볼 필요는 네. 있겠다라는 생각 새삼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저희 알겠습니다. 특집 방송도 해야 제가 되는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좀 우리 강원도민들이 좀 눈여겨 봐야 할 그럼요. 스포츠 관련 네. 공약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원조와 적 어디서 들을 수 있는지 한번 정우 씨 한번 읽어주시죠. 네. 원조하는 척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취향과 여건에 맞는 플랫폼에서 들으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매일매일 강원도와 원주 이야기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그러면은
오랜만에 또 정호 씨와 네. 춘천으로 돌아온 정호 씨와 함께한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네. 네, 자주 오세요. 네. 자주 불러줘요, 저. 대선 때 함께 하시죠. 알겠습니다. 뭐 전화 연결이라도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선 당일도 바쁘세요, 근데? 대선 당일날 당일 또뭐 해요? 저건 못할 것 같은데요. 스포츠부도 동원됩니까? 동원이 되는 게 아니라 어. 정치부가 바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연대 책임처럼 집에 못 갑니다. 그냥 그런 문화가 있어? 뭐 문화라기보다는 뭐 네, 매너야? 그렇죠. 저희만 집에 가기 좀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같이 있자. 쉽지 않네. 쉽지 않습니다. 또 새로운 비밀을 알게 되네요. 그런 문화가 있다. 네, 뭐 그런 직장이 또 아직도 많이 있겠죠. 많죠. 그러니까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다음 주 대선 주간에 맞춰서 전야 주간에 맞춰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정한 척 163회 2부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진행해 조은재, 조국인 김정호였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